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동양구조 안전기술이라는 구조설계 사무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광양이라 합니다. 오늘 그 무용 CM에서 전국 대학생 CM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저한테 아마 지금까지 여러 해 경진대회를 했지만 그 CM에서 구조 분야를 아마 이 CM 경진대회에 넣기는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무용에서 감사드리게도 구조 분야를 한 꼭지 집어넣어서 작품을 제출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간단한 그 구조와 관련된 그 특강을 좀 부탁을 드려서 뭔가 뭘 할까 고심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대학의 그 구조를 배우고도 있지만 정확하게 구조가 뭐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딱 머릿속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랬고요. 그래서 좀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방영된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아마 4년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드라마는 아직도 아마 그 넷플릭스 같은 데서 상당히 인기리에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 이선균이 바로 건축구조 기술사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마지막 장면에서 그 이 아이유가 이선균한테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는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이선균이가 건축사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고 구조기술사는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하는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건 또 뭐냐에 대해서 또 여러분도 아직 의문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 있는 내용 중에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외력은 무엇이고 내력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이 CM 주제 중에 하나인 그 학교 체육관 다음에 이제 주차장 구조 계획에 대해서 실제 저희 회사에서 시행했던 그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어떤 형태였고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한 30분 정도 소개해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구조의 이해입니다. 구조 설계는 이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그 균형이라는 것은 곧 기본적으로 안전해야 됩니다. 건물은. 그래서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바로 구조기술사들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건축 설계가 디자인을 하고 그것을 안전하게 버티게 하기 위해서 구조 설계자가 그 부분을 맡게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기능입니다. 건물이 그 기능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건물은 그 기능이라는 건 건축물이 학교면 학교, 그 다음에 뭐 아파트, 주거, 그 다음에 백화점, 뭐 다용도 시설, 다중이용 시설, 뭐 주차장, 뭐 이런 식으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맞게 건물이 지어져야지 학교인데 체육관인데 학교 교실 같이 지면은 체육을 할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이제 기능에 맞게 하기 위한 것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이제 구조 설계자의 몫이고요. 또 아울러 그 모든 안전하게 또 기능적으로 또 적합하게 짓는다고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지면은 안 되겠죠. 뭐 건물이 안전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완전히 철판으로 둘러싸이게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안전은 기본으로 지키고 또 건축적으로 요구하는 기능성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경제적으로 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구조 설계고 그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중, 즉 내력, 외력 뭐냐 도대체.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력은 하중이라고 합니다. 하중, 로드. 그래서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부의 힘이라고 하고요. 내력은 그 하중이 구조 부재에 작용함으로 해서 구조 부재에서 생기는 힘. 그걸 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종의 우리가 부재력이라고 합니다. 부재력. 그래서 그 부재력이 결과적으로 잘 버텨줘야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 부재가 돼야지만 건물이 안전하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물에 작용하는 그 외력, 즉 하중의 종류는 통상 이제 중력 하중과 횡력 하중으로 나눠지는데 중력은 우리가 수직 하중, 즉 우리가 버티컬 하중 혹은 그래비티 로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땅 쪽으로 가는 하중들 이것이 이제 중력 하중입니다. 고정 하중, 활 하중, 설 하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고정 하중이라는 것은 건물을 짓기 위한 자재며 재료, 뭐 마감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붙어 있는 그런 그 하중을 우리가 고정 하중이라고 하고 활 하중은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하중 혹은 가구 뭐 이런 것들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는 하중들을 활하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오면 눈하중 있겠죠. 그게 이제 설하중이고 그 다음에 횡력은 바람이 불면 옆에서 불죠. 옆에서 부는 그 바람 하중. 그 다음에 지진이 오면 물론 땅에서 흔들리긴 하지만 건물의 입장에서는 옆으로 하중을 치는 그와 같은 그런 하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하중과 지진하중이 횡력이 되겠고 기타는 또 땅 속에 있는 구조물은 토압을 받습니다. 흙의 압력이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의 압력도 받고 그 다음에 건물은 겨울과 여름 왔다 갔다 하는 그 온도 하중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나름대로 그 재료가 갖고 있는 성질에 의해서 온도 하중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적설하중, 바람, 지진, 그 다음에 자중,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고정하중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사람과 가구 뭐 이런 것들이 활하중, 즉 우리가 건축에서는 적재하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활하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은 이런 형태로 생겼죠. 구조체가 슬래브가 있고 보가 있고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벽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력 하중 즉 고정 하중, 활 하중 이런 거는 슬라브에 얹혀 갖고 그것이 빔으로 가고 그 다음에 빔은 작은 보죠. 작은 보는 큰 보로 가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둥으로 가고 그 다음에 혹시 월이 있으면 월로 가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파운데이션 즉 기초로 가서 땅으로 내려갑니다. 중력하중은 바람이 불면 바깥에 external wall 밖에 있는 외벽이 바람을 막고 그 외벽은 트러블을 타서 가다로 해서 프레임이라는 이걸 이제 보와 기둥이 합쳐진 부분을 프레임이라 합니다. 이 프레임이나 월 같은 것이 횡력을 지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또한 파운데이션으로 가서 땅에서 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스트럭처 디자인은 세이프티 체크, 우리가 안전성 검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력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부재 내의 스트레스, 이게 스트레스, 부재 내에 생기는 스트레스, 이게 존재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트레스가 재료가 갖고 있는, 즉 철이나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그 능력, 그걸 우리가 강도라고 합니다. strength. 이 능력보다 작아야지만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요 드라마에서 나왔지만 내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즉 외력이 커지면 내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력을 키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재료의 강도를 키운다던가 아니면 재료에 실제 들어오는 그 스트레스를 적게 만들어 준다던가 이것이 이제 결국은 구조 디자인의 그 핵심적인 포커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티 체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브스빌리티 체크라고 하는데 구조물은 하중을 받으면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 변형이 아주 커도 문제가 됩니다. 즉 우리가 건물은 무너지진 않지만 많이 처졌다든가 우리가 걸어갈 때 건물이 흔들흔들 거린다든가 그럼 불안하죠. 그런 불안한 감정을 사람이 느끼면 안 되는 거죠. 실제 궁극적으로 무너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불안하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성이라고 하는데 그 사용성 검토를 해서 그것마저도 우리가 이 허용 변형 안에 들어야 한다. 이런 체크 이것이 결국 구조 설계의 기본적인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그 CM 경진대회의 구조 분야 주제 중 하나가 그 학교 체육관이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수행한 그 실내 체육관을 중심으로 구조적 문제점은 뭐고 또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체육관은 대부분 이제 long span structure, 즉 대공간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영어로는 이제 아레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그 평창 올림픽 아이스 아레나와 그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사용됐던 수영장, 또 마지막으로는 그 사우디의 킹 압둘라 멀티퍼포즈 스포츠 홀. 이 프로젝트는 이제 현대건설에서 그 시공을 맡고 저희 사무실이 이제 실시 설계를 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의 그 설계 과정과 완공된 사진 이런 걸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그 여러분들 참고로 그 해외의 그 대공간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 작품 그 구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해외 대표적인 특별한 그 예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평창 아이스 아레나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구조에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디자인 챌린지, 즉 이 설계의 도전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를 저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할 때 초기 단계부터 초점을 맞춰서 많은 계획의 변경과 이 지금 설계하는 단계에서 많은 코디네이션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공간이기 때문에 100m 스팬의 공간이 필요한 프로젝트였고요. 그다음에 초기에는 이 건물을 컴페티션을 했는데 일단은 친환경적인 그런 그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국가의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 평창이 올림픽을 하면서 많은 그 지역의 산림을 잘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산림의 목재를 재사용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프로젝트는 목구조로 하자. 그래서 팀버 스트럭처로 하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structural dismantle after event. 이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 올림픽 경기장은 올림픽이 끝난 후 많은 그 사람들이 와서 관객들이 이제 있는데 결국은 끝나고 나서는 별로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쓰지 못하니까 그 애프터 이벤트 끝나고 나서 구조를 일부 뜯어서 규모를 작게 만드는 거죠. 공간의 그 유지 관리 때문에. 그래서 일부 공간을 줄이는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일부 다른 그 올림픽 때 경기가 치러졌던 다른 건물들은 처음부터 계획이 올림픽이 끝나고 해체한 그런 계획을 세웠던 프로젝트도 있고 또 어떤 거는 해체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새로 짓는 그런 구조물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런 계획도 있고 뭐 아무튼 올림픽 경기장은 항상 그 애프터 이벤트, 즉 이벤트가 끝난 후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항상 초기 단계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피겨 쇼트트랙 경기장인 강릉에 있습니다. 강릉에 자리 잡고 있고 지하 2층, 지상 4층이고 면적은 한 10,000평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최고 높이는 39.3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듯이 전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강릉에 있다 보니까 일단은 뭐 서울이나 이런 남쪽 지역하고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눈입니다. 눈이 쌓이면 결국은 지붕에 큰 하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눈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것이냐, 외력이라고 하죠. 외력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눈이 쌓인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히 이분하게 밸런스드 스노우 로드라는데 상당히 이제 일정하게 쌓이겠지만 이쪽 속 들어가 있는 부분은 눈이 어떻게 보면 이쪽보다는 또 많이 쌓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평가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루프의 형태는 이제 이와 같이 이 부분이 목재가 되고 언더 텐션 스트럭처라고 하는데요. 하부에 텐션 어떻게 보면 바라 그러는데 와이어 같은 거죠. 와이어 같은 걸로 당겨서 텐션을 주는 그런 형태의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치를 이제 아치라는 구조물 자체가 물론 100% 아치는 아니지만 약간의 상부 부분을 아치 형태로 줌으로 해서 상당히 구조적으로 효율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공유를 주었고 그 하부 부분에는 이런 텐션 케이블로서 당기는 형태라고 이 하부 부분은 이제 텐션 케이블이 됐고 이 아치의 단면은 이와 같이 양 사이드는 우리가 합성제라 그러죠. 목조를 이제 합성해서 만든 그런 합성제고 상하부는 스틸 플레이트를 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아치긴 아치인데 100% 아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치라고 하면은 100% 부재가 기본적으로 충력만 즉 압축력만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100% 아치의 공유를 갖지 못하면 일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휨 모멘트라고 하는 모멘트를 갖게 되고 축력 중에 압축력과 휨 모멘트를 갖게 되는 부재가 되고 하부는 이제 이 텐션 즉 인장력을 받는 그런 구조 시스템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가 소위 하이브리드 아치 트러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형태 중 이와 같은 형태도 고려를 생각을 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파이널로 결정이 된 것은 아까 처음에 봤던 목 구조를 상부에 설치하고 하부에 이제 텐션을 가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런 구조 시스템을 정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된 거죠. 스팬은 거의 한 100m 가까이 되고, 라이즈라 그러죠. 이 하부서부터 이 루프 그 목조 트러스까지, 목조 구조물이죠. 트러스라기보다는 그 부분까지 거리는, 높이는 한 13m 정도 되는 스케일상으로 이와 같은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적인 요소로 의해서 이 루프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구조물이 들어간 거고, 아울러서 이 하부의 텐션 이 케이블을 잡아주는 그런, 잡아줘서 결국은 이 그 콘크리트 구조물에 힘을 전달하는 구조 시스템이 또 이 부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요. 자, 그 각 크로스 섹션은 아까 처음 해봤던 거하고 조금 틀리죠. 완전히 중간에 스틸 플레이트를 두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목재를 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합성재를 우리가 그루램이라고 하는데, 그루램이라는 그런 목재를 이용을 해서 이런 그 단면은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그 섹션 B, 즉 여기가 이렇게 옮길까요? 네. 이 섹션 B, 이 부분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이블이 관통이 되고, 그 윗부분에는 이런 구조물이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철골끼리의 그 접합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골끼리 접합하는 부분의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상부에 H형 강의 부재가 있고, 또 하부에도 있고, 중간에 아마 그 이 텐션 바를 잡아주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G프레는 이렇고요. 이거 잠깐 옮길까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넥션은 핀 커넥션으로 되어 있고, 자, 그래서 가장 우리가 소위 이제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보시면 이게 결국은 그 각 힘의 값인데 하부 텐션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 부분이 이제 응력 집중 부분인데,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구조이긴 하지만 목조로서는 안 되고 철골 구조물이 이 안에 삽입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철골 구조물이 삽입되어 있죠. 목구조 안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까지만 순수하게 목구조고, 요 뒤에는 목구조라기보단 철골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 바깥에 나무만 붙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브 부재입니다. 그 메인 트러스와 이제 이쪽 부분, 직각되는 부분에 서브 부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서브 부재도 이제 목구조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서브 구조는 이 처음에 서브 구조를 어떻게 가능하면 많은 나무 부재를 써서 계획할 것이냐 해서 스케치를 해보고, 구조 엔지니어들은 이런 스케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치로서 어떤 구상이 실질적으로 도달이 되면 실제 이렇게 그려보고, 그것에 그려본 걸 가지고 해석을 해서 사이즈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공됐을 때 내부 투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설사가 확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지하 공사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목구조를 하려면 그 나무를
한 거의 뭐 오랫동안 일단은 쪄야 됩니다. 변형 추후에 나무라는 게 이제 마르면서 변형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추후 변형을 없애기 위해서 나무를 실질적으로 구조 재료로 쓸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어떤 그 쪘다가 말렸다가 쪘다가 말렸다가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을 하는 그 시간을 놓쳤습니다. 원래 그 목구주로 하려 그러면 상당히 오래전에 그 우리 국내 그 산림청으로부터 나무는 이제 산림청이 모든 걸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설악산이고 강릉 지역의 이 강원도 지역의 그 올림픽을 위해서 벌목을 했던 나무들을 사용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이제 공사에 쓸 수 있도록 법적으로 산림청에서 이 올림픽 조직위로 이제 옮겨와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공사에 이용했어야 하는데 그냥 뭐 이 개인 일이 아니니까 국가 일이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조직위로 그 많은 그런 재료들이 옮겨오는 과정이 어떤 그 법적인 어떤 그 규정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순전히 어떤 관리적인 문제에서 나무의 공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급히 목구조에서 철골 구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철골 구조로 완공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 그 기본적인 계획은 그대로 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메인 트러스, 이 서브 트러스를 합니다. 이 서브 트러스 부분들이 모양에서 비슷한 모양으로 철골 구조물이 된 겁니다. 이게 섹션 보시면 아까하고 좀 비슷하죠. 이 부분이 나무로 됐던 것이 이 트러스가 된 거고요. 뭐 이 뒷부분 거의 비슷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급히 바뀌어서 결국은 평창 올림픽을 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돼서 결국은 이와 같이 이제 바뀌게 되겠습니다. 실내부이고요. 네, 이런 형태가 됐고 그래서 완공이 돼서 지금 인테리어 공사, 내부 공사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다음은 광주 화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수영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팬이 한 100m 되고요. 그 중요한 건 이제 공사 기간하고 이제 공사비를 국가 프로젝트 예산 안에서 그다음에 또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맞춰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고 바로 광주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동시에 거의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유니버시아드를 마치고 2년인가 3년 있다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이곳에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이 대학생들 선수권 대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육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광주의 이 수영장은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일개 한 개 장소일 뿐이고 여러 장소에서 나눠지니까 결국은 이 관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케이스고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이 수영장이 메인 이벤트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관중이 다 여기 모이고 선수들 다 여기 모이는 메인 이벤트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수영장의 그 실질적인 그 수영 풀 사이즈는 같아도 그 관중석의 사이즈가 이제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이벤트의 그 관중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완공된 그 광경이고요. 그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지금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 이제 또 이 커튼식으로 이제 벽이 쳐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모든 경기가 끝나고 평상시에는 수영장만 있으면 되지 무슨 뭐 관중석이 필요 없으니까 여기를 앞에 막아가지고 아무튼 그 내부의 그 뭐랄까요 온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좁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광주 유니버시아드 할 때는 요 막이 올라가 가지고 요 부분이 이제 관중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관중석이면 광주 유니버시아드는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할 때는 요거 갖고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뜯어서 가설로 이쪽으로 이와 같이 관중석을 더 키워준 그런 케이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여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아까와 같이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이렇게 구조물이 없이 뻥 뚫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 처음에 그 계획은 요 위에 루프 스트럭처가 이게 결국은 우리가 비정형과 같이 이렇게 아주 이 라운드로 이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비정형을 구조적으로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치로 된 돔 구조 비슷하죠. 돔 구조와 같은 우리가 레티스 쉘이라고 하는데 레티스 쉘 구조물 형태로 처음에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공사비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공사비와 공사를 간단하게 위해서 저희가 이 루프 스트럭처를 가장 그래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구조 시스템을 짜기 위해서 우리가 지오메트리 스타디라고 하는데 이런 지오메트리 스타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 스타디를 거쳐서 결국은 이와 같이 우리가 디자인 팀과 함께 지오메트리 스타디를 해서 결국은 그 루프의 형태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가장 단순하고 그 다음에 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오메트리를 스타디를 해서 그걸 결정한 후에 넘어갈까요? 이건 뭐 제 스케치고요. 결국은 이제 이와 같이 이런 루프의 시스템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사용된 프로그램들이 이제 라이노하고 이제 그라스허퍼라는 프로그램들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게 그렇게 구조 사무실에서는 익숙치 않은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고 스트럭처가 이렇게 구조물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이렇고 뒷부분이 이제 이렇고 그래서 양쪽에 나중에 아까 얘기한
증설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설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구조 모델이고요. 이게 BIM 모델입니다. BIM 샵 디테일이고 해석 모델이고 실제 BIM 모델이 실제 구조물이 현장에서 만들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완공됐을 때 모습이고요. 자, 완공된 전경 모습입니다. 다음은 킹 압둘라 멀티퍼퍼스 버추얼입니다. 사우디에 있는 건물이고요. 롱스팬 또 이것도 한 100m 되고요. 이 마찬가지로 컨스트럭션 피어리드 즉 공기가 조금 짧습니다. 그걸 결정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우디에서 하다 보니까 사우디의 이 감독관들이 이 설계할 당시에 사무실을 한국에 차려가지고 한국에서 계속 저희가 설계하는 것을 검토받고 진행하고 검토받고 진행하고 뭐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사할 때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감독관한테 또 이 컨트롤을 받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실내 체육관이고 이 부분은 이 앞에가 그 낙타 경기장인데 낙타 경기장의 스탠드와 그 루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개념은 이 일종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약간의 우리가 라이저를 하는데 이걸 높이를 들어 올리면 아치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 올리면 완전히 아치고 거의 플랫하게 만들면 보라 그러죠. 보와 같은 그런 형태가 되죠. 아치가 되면 압축력만 받게 돼서 상당히 구조적으로 효율이 되지만 이와 같이 플랫하게 되면은 가장 비효율적인 구조인 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죠. 모멘트 구조물이 되죠. 그래서 그 적당선, 이거 장스판 스트럭처는 적당한 높이를 들어 올려서 아치의 역할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들어 올린,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플랜은 그렇고요. 건축적인 플랜입니다. 이게 스트럭처 컨셉은 기초 1, 2층, 3층, 4층까지 있고 루프 스트럭처죠. 이 루프 트러스를 이제 잡아주는 건 이 사이드에 있는 링 빔들이 이렇게 잡아주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허리전탈 루프 트러스가 이 밖으로 밀려나가는 이 트러스들의 아치 트러스들이 밖으로 밀려나는 우리가 일종의 추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추력을 링으로서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치드 트러스 이걸 이제 우리가 소위 아치드 트러스라고 하는데 이 아치드 트러스의 실제 현장에서 모습이고 이쪽 끝에 이제 이쪽 끝이죠. 이쪽 끝에 캔티레바 트러스들이고 요 외곽에 돌아가는 페리메터 트러스들입니다. 네,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아치드 트러스. 그래서 완공된 그 해외 사례를 이 다양한 대공간 구조물 사례를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나오버에는 국제회의장인데요. 위와 같이 이게 우리가 위에서 텐션으로 이렇게 매단 구조물입니다. 이거는요. 이와 같이요. 하부의 기둥들의 또 모양을 보세요. 이와 같이 이제 재미나게 했죠. 노출되기 때문에. 이것도 르노 자동차 전시장이면서 공장인데요. 이와 같이 이제 기둥을 세우고 단순하게 이렇게
텐션과 압축을 이용한 구조물로 설계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와 같이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시간상 못 드리고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다 그 기둥 하나 세우고 다 매달았죠. 위에서. 참 아치 트러스의 구조물이, 그러니까 루프 마감재가 이제 밖에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건 대부분인데 이건 안에 있는 이런 형태로 해서 매달은 거지 결국 안에서 안에 구조물은. 요거는 일종의 그 현수교, 우리 다리 있죠? 다리 현수교 같은 걸 개념을 건축에 이용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아치드 트러스 같이 위에 상부는 압축재, 하부는 인장재 해서. 그 다음에 축구 경기장의 스탠드죠. 이건 농구 경기장의 그 모습인데 자전거 바퀴 있죠. 자전거 바퀴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지하철 역사의 구조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치 트러스에다가 또 매단. 요거는 그 위에 그 막 구조물을 천막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그 이 압축재와 이제 텐션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이것도 실내 체육관인데 메인 부재를 다 이 중앙에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하부가 텐션만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어마어마한 그 구조체를 쓸 필요 없이 그 부분을 잘라내고 거기 이제 텐션만 집어넣은 그런 텐션 재료만 집어넣은 케이스입니다. 워틀루 고속 전철역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체육관 설계를 할 때 이런 구조물을 보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도요. 이건 뭐 독일의 연구소하고 실험실인데 이것도 이제 매다른 케이스죠. 위에 막 구조를. 뮌헨의 올림픽 경기장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막 구조는 아닌데 일종의 그 테니스 채 있죠. 테니스 채가 이제 그 링들을 잡아 당겨가지고 아주 힘을 발휘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시스템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옥스포드 빙상 경기장, 쾰른에 있는 역사, 네. 그 다음에 드골 공항의 떼제베 역사, 그 다음에 그 버스 정류장인데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그 교량에 우리가 쓰는 그런 공법이 이제 함부르크 공항. 이건 그냥 일반 트러스죠. 삼각형 트러스. 슈투트가르트 국제공항. 요건 이제 그 기둥이 재밌어서 보여준 그. 그 다음에 뮌헨 캄핀스키 공항 호텔. 요 시스템은 우리 국내 김해 국제공항 그 청사에도 이와 같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런던의 밀레니엄 돔, 슈퍼마켓.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실내 경기장. 이것도 텐션 구조. 현수교 같은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자세히 돌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설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